연일 계속되는 비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13일 호우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불쾌지수가 폭발하는 폭염과 매일 내리는 폭우, 당신이 몰랐던 4가지에 대하여 속닥속닥 해보겠습니다.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에는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 범람해온 강물로 14명이나 되는 인명피해가 있기도 했죠. 기상청에서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48mm로 역대 3번째로 많은 장마철 강수량이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호우예보 체계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기존엔 강수량에 따라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집중호우 3단계로 예보했는데 최근에 내린 많은 비는 이 3개 예보 기준으로는 부족해서 극한호우라는 단계를 추가했어요. 실제로 올해 7월 11일 기상청에서 첫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극한호우는 1시간에 50mm 이상,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mm 이상으로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이 쏟아지는 비를 말해요. 미친듯이 퍼붓던 비가 끝나니 이젠 뜨거운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5월 20일부터 정부는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8월인 현재까지 온열질 환자는 올해 1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요즘 날씨 왜 이러는 건가요? 첫 번째,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지구의 대기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등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 우리가 살기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가스층이 존재하는데 이를 온실가스라고 하죠. 하지만 인간의 여러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커지고 공기 중의 수증기 양이 늘어난 거죠. 북쪽과 남쪽의 온도 차이도 줄어들면서 대기가 더 순환하지 않고 한자리에 머무는 대기 정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을 발생시켜 살인적인 폭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4일은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8도로 194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오면서 많은 비 피해를 입었고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바람에 공기 흐름이 막혀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엘니뇨 현상. 적도 지역 중 특히 동태평양 바다의 수온은 서태평양 지역보다 8도 정도 더 차가워요. 이유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무역풍으로 인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이때 동태평양에 부족해진 바닷물은 깊고 차가운 해저의 바닷물이 다시 채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역류의 바다 전체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바다의 물이 증발해 많은 비를 뿌리고 폭염의 강도도 강해지며 초강력 태풍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올해는 슈퍼 엘니뇨? 동태평양 수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이것을 슈퍼 엘니뇨라고 합니다. 많은 기상관측기관에서 올해 슈퍼 엘니뇨가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는데요. 문제는 이 슈퍼 엘니뇨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인데요. 슈퍼 엘니뇨는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관측됐는데 15년 발생 이후 불과 7, 8년밖에 지나지 않은 올해 슈퍼 엘니뇨 발생을 예측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 위력 또한 더욱 강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도시의 물순환 문제. 빗물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비가 오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빗물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비가 흡수되지 않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 불투수 면적을 조사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으면 돈으로 보상하라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이 빗물세를 2000년부터 도입해 차등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 뉴저지주 역시 불투수 시설을 대상으로 이른바 폭우세를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투수 면적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 피해, 여름철에는 열을 저장하고 발산시켜 펄펄 끓는 폭염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불투수 면적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61.7%로 도시 중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서울이 54.4%로 두 번째로 높았어요. 이마저도 2013년 기준이니 10년이 지난 지금은 면적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탄소 중립의 실천.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로 변한 것은 결국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인데 우리는 지구의 온도를 계속해서 올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자가용 중심의 수송 체계를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회복력 있는 도시. 도심의 물을 흡수하고 열을 배출할 수 있는 숨쉬는 공간들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투수성 포장과 도심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고 그 공간을 낮게 조성하여 물을 머금는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물순환 도시를 통해 폭우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 기후 뉴 노멀 시대의 도래. 뉴 노멀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5년에서 10년간의 세계 경제 분위기를 이르는 말로 사용했던 단어인데, 환경 파괴로 이상 기온이 생기고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일상처럼 발생한다는 의미로 요즘은 환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극한 후 폭염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기후 대응을 시민의 의무로 되새기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내가 먼저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정부가 물순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의 도시가 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드그였습니다.